자, 오늘 저녁에 또 고용지표 2부가 발표되는데 뭐 그건 그거대로. 자,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태동이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오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자, 주말 앞둔 금요일인데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요. 정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삼성전자가 네네. 살짝 용트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주가가 반응을 하면은 뭐 뜬금없이 오르진 않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이 시장에서 포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2주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때 이제 산업계 동향이 2달 전부터 사실은 계속 예. 얘기하시죠.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산업계에서 회자되는 그 실질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시장에 그런 그 좀 부정적인 재고 문제다, 아니면 뭐 인도 코로나로 스마트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런 우려들이 반영됐었던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런 걸 갖다 좀 시장에 많이 좀 그 분위기를 갖다 조성했었던 일면에는 좀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 좀 파생과 연관돼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누르고자 했었던 외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좀 부정적인 것을 표출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매도하면서 반대로 대만의 TSMC는 또 매수라였거든요. 그리고 뭐 LG화학이 안 좋을 것이다, 삼성 SDI 안 좋을 것이다라고 국내 비중 줄이면서 또 그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더 비중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미국도 어저께 보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페드가 상당히 지금 시장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테이퍼링 할 것이고 금리 인상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대폭적인 유동성을 공급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네. 경제 회복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급속하게 될 것 같으면 또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회사채나 ETF는 연내 매각을 완료하겠다. 연내라고 하는데 아직도 6달 이상 남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코멘트를 날려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보면 이런 그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계 레포트가 시장에 돌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노무라죠. 그렇죠. 저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려했었던 부분이 그거는 그냥 기우였을 뿐이고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항상 중요시하는 거는 그냥 그 업계 시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저희가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었던 게 실제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주가가 굉장히 몇 달 동안 뭐 지지부진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9만 원까지 좀 급하게 올랐었죠. 네. 네. 지지부진 8만 원. 9만 원 연초에 작년서부터 연초까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미래의 그 기대를 너무 급하게 땡겼기 빠르게 때문에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을 받을 때 네. 생각보다 좀 느슨할 거다. 네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반도체도 분야별로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 이제 피오를 좀 체크해 보니까 이게 줄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베트남의 코로나 확산, 이슈도 있고 좀 줄었는데 이제 그걸 다 가격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미치는 다음에 장사는 아니죠. 하반기를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돼서 그렇죠. 이제 숫자들이 바뀌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그 백신 접종 많으면서 외부 활동 많아질 것이다 해서 지금 레저 업종도 강세를 보였지만 네. 그거 이외에도 반대로 스마트폰 소비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봐야죠. 네. 저도 바꿀 때가 됐고 네. 저희 집사람도 지금 바꿀 때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뭐 모델명을 막 접는 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네 돈 주고 사라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우리 교체 수요가 체감적으로는 딱 저한테부터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거 접는 폴더블 폰에 그렇죠. 대한 거를 좀 저도 예.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그래서 일발 장전도
관련된 기업을 약간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특종이 하나 좀 포착된 게 있어서 네네. 그걸 좀 이따 할 거고. 자,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선두에 좀 서주면 물론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만 가버리면은 주가가 하이닉스도 같이 가죠. 같이는 가는데 연관 기업도 따라갑니다. 어째 그래도 보면요.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예, 그죠? 예.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전반적인 그 IT 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IT 얘기 여쭤봤고 오늘은 이제 준비하신 게 따로 또 소비 쪽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동종 업종 간의 합병과 관련된 기업, 이제 뭐 시장에서 다 아시는 기업이죠. GS 리테일, GS 리테일. 예, GS 리테일 좀 저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업력이 오래됐죠. 1971년도에 금성 전공으로 시작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그 GS 그룹으로 분리가 되고 나서 GS 리테일로 사명 개편하고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에는 파르나스 호텔을 인수를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헬스 앤 뷰티 업체인 왓슨스 코리아, 현재는 이제 이름이 랄라블라이죠. 그걸 합병하였고, 그래서 현재 편의점 사업, 뭐 슈퍼마켓 이런 소매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나 헬스 앤 뷰티,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을 합병 기준일로 해서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을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 비율은 GS 리테일 대 GS 홈쇼핑이 1대 4.22의 비율로 합병을 하고요. 16일 날 상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GS 리테일은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은 1분기 기준으로 편의점과 관련된 매출이 68.5%, 슈퍼마켓 부분이 13.4%, 호텔 부분이 2.2%, 그리고 기타로 매출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사실 그 편의점 사업은 좀 포화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인구 800명당 점포가 하나인데 우리는 400명당 하나인 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라스트 마일과 관련돼서 새로운 유통 채널로 부각될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라스트 마일이요? 예, 도어투도어 어. 의 개념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요즘 보면 택배 붙일 때 편의점에서도 택배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존의 유통 채널이 물류와 연관이 되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보고자 합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급격한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개인 소비자들 1세대 HMR 시장 같은 것도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심플리 쿡 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조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을 하였고요. 간편식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영어식으로 써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2018년 7월에는 미국의 온라인 유기농 업체인 스라이브 마켓에 지분 투자를 해서 지금 보면 국내 5간의 시장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반려용품 상품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8년도 8월에 패츠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네. 패츠비가 이제 현재는 주식회사 어버펫으로 상호 변경을 하였는데요. 현재 어버펫의 지분은 57.1%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 1월에 주차장 운영업체인 GS 파크 24의 지분을 50%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 주차장 그 주유소 유유부지 같은 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베트남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편의점 진출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10대 자원국인 몽골과 관련돼서도 금년 1월에 GS25 편의점이 몽골의 현지 법인 숑콜라이 그룹 및 그 자회사 APU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수수료를 취득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유통시장의 발전과 맞물려서 소매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11월 10일 날 GS 홈쇼핑과 합병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디지털 테크가 진화가 되어지고 소비 형태가 변화가 되어지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합하기 위한 플랫폼을 강화를 하는 것이죠. 합병을 하고 나서 존속회사는 GS 리테일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과거에 좀 이종 업종 간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현재 CJENM이
과거에 CJ 오쇼핑하고 CJ 엔터테인먼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엔터가 합병을 하고 나서 합병 시너지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우려가 반영될 수 있겠지만은 GS 리테일하고 GS 홈쇼핑은 동종 유통업종이었기 때문에 시너지가 좀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을 하고 나서 기대 효과를 보면 일단 고객 통합부터 보면은요.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0대에서 40대 젊은 분들, 홈쇼핑은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 분들. 이 두 세대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뭐 페이를 런칭을 해서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열사인 10x10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을 통합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GS 리테일이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고 슈퍼마켓 사업을 하고 있고 홈쇼핑 이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아우러서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 선택력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편의점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류를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홈쇼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집 앞에 편의점에서 본인이 픽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식의 유통의 시너지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리테일이면 리테일, 홈쇼핑이면 홈쇼핑의 통합 구매를 통해서 비용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이 인프라 통합입니다. 인프라 통합이요. 물류 인프라 통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류 및 디지털 인프라에는 고객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S 리테일은 B2B에 강하고요. GS 홈쇼핑은 B2C가 강하죠. 그래서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GS 리테일의 많은 점포 중에서 약 한 5,000개 내지 7,000개 를 갖다 좀 아우러서 그 점포를 활용해서 온 디맨드 배송을 한다는 거죠. 배달의 민족을 활용한 B마트, 요기요의 요마트와 런칭을 해서 물류를 갖다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GS 홈쇼핑이 물류 브랜드 부릉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투자를 하였습니다. 부릉이요? 예, 네. 부릉 예, 오토바이. 네. 그게 이제 그 메시코리아이거든요. 메시코리아의 지분 19.54%를 지난 4월에 GS 홈쇼핑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도어투도어로 물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부릉부릉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메시코리아 같은 경우는 김포하고 남양주에 대형 물류센터가 있고요. 전국에 약 440개의 도심의 소형 물류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를 하게 되면은 물류 시너지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GS 칼텍스의 유휴 부지를 갖다가 풀필먼트 센터 같은 걸로 활용할 생각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유통시장에서 물류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좀 합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동네 딜리버리, 뭐 슈퍼 배송, 뭐 박스 25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넓게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룹사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물류 수수료를 갖다가 절감만 하더라도 네. 회사 이익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GS 홈쇼핑과 GS 리테일의 합병은 좀 여타 업종이 아니고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기대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냥 GS 리테일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로 이제 하반기 되면은 학생들 등교하게 되고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마진이 좋은 음료나 빙과류 매출이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신규 점포 확장보다도 비용 절감과 고수익성 제품의 매출 신장을 통해서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많은 걸 하네요. 네. 편의점, 주유소, 뭐 여기 이제 홈쇼핑을 또 합병하고 네, 주차장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용어들은 어려워요. 뭐 디지털 컨셉 LLC, 마스터 프랜차이즈. 네. 아, 네. 부릉부릉 이것만 네. 생각나는데. 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부릉부릉 인수한 건 상당히 도어투도어 유통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 같고요. 네, 배송 인정.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그 쿠팡이나 네. 마켓컬리의 모델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구간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GS 아까 말씀하신 이 금성이죠. 골드스타 네. 예전에 예. 골드만삭스는 락키 금성. 네. 골드만삭스는 아니고 네네. GS도 이제 벌려놓은 인프라를 이제 정립해서 다시 네, 잡겠다는 그렇죠. 컨셉인 것 같고. 하여튼 뭐 뭔가 이제 중후장치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확 밀고 들어오는 맛은 좀 없는데. 구분을 하면은요. 네. GS25하고 GS 더 프레시 박스 25 같은 경우는 냉장고용 보관함이거든요. 네. 그리고 편의점 픽업을 활용하고 부릉부릉 우리 동네 딜리버리 슈퍼 배송을 하게 되면은 그게 마켓컬리처럼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길 배송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되는 물론 거죠. 이제 편의점에 이제 그 냉동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거점으로 해서 이 유통망을 구축해 보겠다라는 뭐 개념은 뭐 나름 설득력은 유통과 있는데. 관련돼서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을 갖고 이제 지켜보면 되는 오케이. 거죠. 예. 성공 여부는 봐야 되겠고 하여튼 홈쇼핑하고는 합병을 하는군요. 네. 네. 자,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조 9천억입니다. 뭐 어느 정도 위를 보시는지. 하반경 이런 경우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반대 매매가 반대 의사를 묻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준가가 있기 때문에 하반경직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합병에 반대를 하게 돼서 무산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J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합병 전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반경직성을 갖고 있고 당장 이제 지금 그 음료나 그 빙가류 고매출 고마진 상품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6,000원. 네. 가입 전략도 해주셨군요. 자, 그다음에 시장 풍문으로 나오는 기업들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지금 보면 후발인데도 잘한다라고 회자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좀 시총이 작은 후발 주자인데도 잘한다. 예. 어.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장 선점을 잘할 것이다. 덴티스입니다. 네. 덴티스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작년에 이제 스펙으로 합병이 된 기업이 상장이 된 기업인데요. 네.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 덴탈 장비에 개발하고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이 매출 구성을 보면 임플란트가 74%, 덴탈 장비라고 하면 치과 가셨을 때 환자들이 앉게 되는 체어 유닛, 그리고 빛을 비춰주는 LED 램프와 관련돼서 LED 램프 같은 경우는 국내 치과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네. 현재 이제 덴탈 장비 관련된 매출이 13%, 그리고 치과용 골 이식제, 임플란트 할 때 이제 골 이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 5%, 그리고 의료용 3D 프린터가 5%인데 이 의료용 3D 프린터가 앞으로 괄목 성장을 하면서 신규 아이템을 뒷받침할 것 같습니다. 이 덴티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가 49.8%인데 이란이 20.3%, 미국 15.2%, 중국 5.3%, 기타 지역 9.4% 해서 해외와 시장과 관련돼서 확대가 더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신사업이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 치열을 갖다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과거에는 브라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심으로 하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브라켓을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그것을 갖다가 투명, 마우스피스처럼 생긴. 그러니까 환자가 갔을 때 엑스레이, 3D 엑스레이를 통해 갖고 구강 구조를 다 파악을 해서 고객한테 교정 가장 적합한 것을 갖다가 바로 할 수 있는 네. 세라핀이라고 하는 상표로 출시가 됐는데 광고 보시면은 그 트롯 가수 그 임영웅 씨가 광고를 하고 있죠. 네. 임영웅. 예. 네네네. 그래서 이 세라핀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은요. 기존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환자가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재고 그리고 맞춰서 다시 하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완전 자동화를 하였기 때문에 약 30% 이상 더 절감을 시켰고요. 비용도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제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70만 원, 60만 원대로 비용까지 절감을 하였거든요. 이 회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체적인 치과 교정 디지털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디오코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 51%,
TNS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 62%를 인수를 해서 3D 진단 및 CAD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디자인팀을 운영하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3D와 관련돼서는 글로벌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입니다. 그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자체 기술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성장에 저희가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네. 기존에 이제 국내 뭐 오스템 임플란트다 여타 기업들이 많죠. 국내 메이저 업체들보다도 후발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을 날았다.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서부 시장이지만은 중부, 동부로 가면서 더 확장이 되어질 것이고 중동인 같은 경우도 여타 국가까지도 확대가 되어지면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2천억이네요. 예. 그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너무 작은 기업은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레이나 여타 업체들 평균 외국인 지분율 16%, 17% 놓고 봤을 때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뭐 덴티스트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지금 이제 시장에서 후발인데도 잘하고 있다라고 전일 좀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보면 국책과제 연구 개발하는 것도 수주를 한 거 봤을 때 강소 기업으로서 저희가 좀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움직임 보니까 약간 좀 올려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자본 확충을 좀 더 하지 않을까? 거기 스펙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그 날씬하지는 않죠. 그래요? 예. 다만 그 회사가 이런 성장 동력 갖고 있는 거, 특히 그 3D 관련된 그 글로벌 업체의 시총은 참 엄청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을 새롭게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후발인데도 잘한다라고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모멘텀이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은 뭐 치아 미백도 그렇고 네네. 치아 건강도 그렇고 관심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기업은 무슨 얘기가 또 들리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시하는 게 이제 좋아지는 기업들 아니거든요. 네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업이 또 전혀 회자된 부분이 있는데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이요? 예. 금강공업은 이제 건축 기초 골조공사 관련 강관이나 뭐 건설 가설재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계열사 뭐 사료 만드는 계열사도 있고 선박 엔진하는 계열사도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 매출을 놓고 보면은 판넬이 30%, 강관이 19%, 사료가 37%, 뭐 가설재가 4%, 선박 엔진이 7%, 기타 3%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건설 현장에서 쓰는 거푸집이죠. 네. 그걸 이제 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폼이 아주 그 사실 2018년도 이후에 그 국내 시장의 건설 경기가 꺾이게 되면서 이 폼 시장도 중소형 업체들 난리떼었었던 기업들이 도태가 되면서 현재는 삼목전공, 금강공업, 현대알루미늄 세 기업의 과점 형태가 되었는데 지금 삼목 에스폼이 네, 이런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공업 그리고 이제 현대알루미늄 세 회사의 과점 시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가 다시 호황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선박 수주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금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금년보다 내년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회자됐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보면은 그 거푸집이 과거보다도 이제 요즘 보면 건설 현장 다니시다 보면은 노란색 거푸집이 많이 보이는데 노란색 거푸집은 사실 그 가운데 부분은 합판입니다. 네. 그래서 소규모 공사장에 많이 쓰였었거든요. 대규모 공사장, 큰 공사장에서는 알루미늄 폼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건설사, 종합 건설사들이 소규모 건축 현장에도 기존의 판넬형이 아니고 알루미늄 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네. 알루미늄 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공업에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건설 경기 좋아지고 선박 경기 좋아지면서 선박용 가설재도 좋아지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좋아지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좀 화면이 좀 맞진 않는데 지금은 이제 금강공업 얘기해 주신 거고 네. 덴티스는 조금 전 거고. 네네. 그죠? 네.
자, 시간의 특징주 조금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6월 되고 좀 날씨가 그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육계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체리브루가 시간에 9.96%, 그리고 마니커 FNG가 플러스 4.34%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하이트론이 전일 97억 규모의 CCTV 및 MVR 저장 장치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플러스 5.77% 강세를 이건 보였고요. 정책 이슈가 있군요. 네네. 뭐 이제 그 수술실 CCTV 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라운드 시큐어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경식 이 차장이 라운드 시큐어의 본사를 방문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네.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좀 전일 강세를 보였고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제 통신 장비가 하반기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유지되면서 시간에 플러스 4.76%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어제 약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조금 지루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네. 너무 이제 디테일이 깊게 들어가면은 이런 게 나와서. 네. 가급적이면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서요. 네. 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새로운 것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보회의였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